월급이 이렇게 올라요? 진짜예요? 지난달 25년 차 요양보호사 김미숙 씨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반신반의하는 빛이 가득했죠. 무리도 아닙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더디게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요양보호사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 변화들이 현실이 됩니다. 단순히 몇백 원 오르는 최저시급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간절히 바라왔던 것들이 드디어 현실이 됩니다. 실질 시급이 12,978원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한 분이 돌보는 어르신 수가 확 줄어듭니다. 5년 경력자에게 선임 직책과 월 15만 원 수당이 주어집니다. 장기 근속할수록 더 많은 수당이 쌓입니다. 설마 이게 다 진짜 시행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미 고시 준비가 한창입니다. 사실 더 놀라운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이 일을 계속할까? 고민했던 순간들에 대한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25년간 변하지 않던 것들이 2026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손해입니다. 여러분의 권리이자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이니까요. 오늘은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번 변화는 단순히 몇 가지 제도가 바뀌는 것을 넘어서 요양보호사 여러분의 삶과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달라지는 거죠. 특히 처우 개선과 직업적 인정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제도가 재편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영상은 요양보호사님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의 급여가 확실히 달라질 예정입니다. 먼저 최저시급이 1,32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 대비 290원 오르는 금액입니다. 어쩌면 이 인상폭이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인 시급은 12,978원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실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돈이 훨씬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모두 채우면 쉬는 날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차수당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594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급 인상 외에도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기존의 장기 근속 수당 외에도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경력 가산금, 그리고 휴일 및 야간 수당 확대 등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 시 가산되는 수당이 더 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여러분의 특별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노고를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임금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력이 자산이 되고 전문성이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 근속 수당의 경우 기존에는 특정 기간을 채워야만 지급되었던 방식에서 더욱 세분화된 지급 기준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등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더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님들이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입니다. 또한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선임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수당도 더욱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력 배치 기준 강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한 분당 돌봐야 하는 입소자 수가 기존 2.3명에서 2.1명으로 축소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시설에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만 변화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요양보호사님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요양보호사님들이 한 분이 너무 많은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 시에는 한 분이 수십 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일도 흔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량은 요양보호사님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돌봄 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요양보호사님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허리 통증이나 수면 부족 등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력 배치 기준이 강화되면 요양보호사님 한 분당 돌보는 어르신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각 어르신께 더 많은 시간과 세심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의 식사 보조나 위생관리, 그리고 정서적인 교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더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요양보호사님들에게는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돌봄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요양보호사님들의 소진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덜어지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인력 이탈을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생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소식도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제도는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인력 배치 기준 강화에 따라 수가가 7.37% 인상됩니다. 이는 추가 인력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제공하여 인력 충원을 유도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인력 기준으로 운영되는 시설도 2.12%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모든 요양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수가 조정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인건비 반영을 강화하는 등 항목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인건비 반영 강화는 요양보호사님들의 급여 수준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수가 인상은 여러분의 급여 인상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의 인건비가 수가에 더 많이 반영됨으로써 여러분의 노력이 금전적으로 더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여러분의 전문성과 가치를 사회가 재평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안정적인 수가 인상은 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 직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더 많은 인재들이 요양보호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수가 인상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시설들이 더 나은 인력과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요양보호사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D-2 비자 소지자과 졸업생 D-10 비자 소지자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특정활동 비자 E-7 비자로 변경 가능하도록 외국인 인력 활용이 확대됩니다. 연간 400명 시범 운영 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물론 언어 및 문화 적응 문제, 그리고 돌봄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관련 자격증이나 전공을 이수한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여 자격 취득부터 취업까지 단기에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심화되고 있는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요양보호사님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외국인 인력이 국내에 잘 정착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 시스템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 강화, 돌봄, 윤리 교육, 그리고 국내 요양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내 요양보호사님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요양보호사님들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돌봄 인력의 총량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도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50인 이상 요양시설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고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님은 선임으로 승급할 수 있게 됩니다. 선임으로 승급하면 매달 15만 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보상이 따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님들은 신규 요양보호사 교육, 서비스, 품질 관리, 업무 조율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입사한 요양보호사에게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 역할을 하거나 어르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하거나 팀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리더십 역할도 기대됩니다. 이는 요양보호사 직업 내에서의 성장 경로를 제시하고 경력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이제는 단순히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신규 요양보호사님들은 선임 요양보호사님들을 통해 현장 노하우를 배우고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 관리와 업무 조율을 통해 요양시설 전체의 돌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막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경험이 이제는 공식적인 직책과 수당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요양보호사 직업이 단순 노동이 아닌 전문직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팀을 이끌고 전문성을 전수하는 리더십 역량까지 발휘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도 개정됩니다. 2024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 개정판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과정이 강화되면서 현장 실무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어르신 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 교육, 그리고 정서 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교육 등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교육 내용이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화됨으로써 요양보호사님들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해 지원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등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실업자나 재직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강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 배출된 요양보호사님들은 더욱 높은 전문성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 직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돌봄 환경에 맞춰 여러분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 교육 과정 개정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요양보호사님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요양보호 서비스 전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2026년 이후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돌봄 인력 부족과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기 근속 수당 외에도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경력, 가산금, 휴일 및 야간 수당 확대 등이 더욱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3년, 5년, 7년 근속 기준을 넘어서는 수당 체계가 강화되거나 월 지급액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전문 직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는 요양보호사님들의 헌신과 전문성을 더욱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그에 따른 보상과 인정도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2026년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주야간 보호기관에서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24시간 단기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보호자의 출장이나 휴가 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통합 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재택의료센터는 250개소로, 통합재가 기관은 350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설 내에서는 유니트 케어와 전문 요양실을 늘려서 어르신들이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유니트 케어란 소규모 가정집과 같은 환경에서 7명에서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한 유닛에서 생활하며 각자의 방과 공용 거실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대규모 시설의 차가운 느낌, 대신 집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기 요양 수가도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2025년 평균 3.93% 인상에 이어 2026년에도 계속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 요양보호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인력이라는 겁니다. 정부도 이제는 요양보호사를 단순 돌봄 인력이 아니라 전문 케어 인력으로 대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사항도 알려드립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장기 근속 장려금의 액수, 조건, 지급 시점 등이 명기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여러분과 기관 간의 약속이므로 모든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둘째, 근무하시는 기관이 지정 변경, 합병, 휴직 등으로 인해 근속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인사 담당자나 행정부서에 문의하여 근속 인정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관을 옮길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전 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새로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여러분이 쌓아온 소중한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지급액은 기관별, 근무 형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채용 전에 구체적인 예상 수당에 대해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한다면 변경된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관련 기관이나 노동상담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할 전문 인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시행 일정을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에는 관련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및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관련 법규와 지침이 최종적으로 공표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부터는 새로운 수가가 적용되고 처우 개선비 집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각 기관은 변경된 수가에 맞춰 급여 및 수당 체계를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근무하는 기관의 공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선임요양보호사 승급제 및 강화된 교육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별 공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나 관련 협회에서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내용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2026년의 변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2026년
미리 준비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 요양보호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회적 요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